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미리 준비하고 싶어하는 주제, 바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독립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주제이죠. 우리가 꿈꾸는 멋진 노년,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먼저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 바로 재정적 준비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돈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흔들림 없는 생활을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노후 자금 확보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물론이고 개인연금이나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은퇴 시점과 그때 필요한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은퇴 후에 매달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얼마의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 주식, 펀드 등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30대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개인연금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여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미미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은퇴 후 넉넉한 생활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부채 관리입니다. 은퇴 전에는 가급적 모든 부채를 청산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빚 같은 것들은 은퇴 후 고정 지출로 남아 우리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당할 수 있던 빚이라도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에는 상상 이상의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부채를 줄이고 동시에 소비 습관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매달 나가는 대출 상환금이 부담스럽다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 주택 규모를 줄여 대출을 갚거나 적극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등 선제적인 부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재정적 준비는 바로 소득 창출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타임 근무, 프리랜서 활동,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형태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전부터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꾸준히 공부하여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은퇴는 돈을 벌지 않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는 분도 있고 젊었을 때 익힌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번역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만족감까지 얻고 계십니다. 이제 재정적인 측면만큼이나 중요한 심리적 독립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독립적인 삶을 누리기 어렵죠. 가장 먼저 자녀에 대한 기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고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해도 우리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녀의 행복을 응원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으로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과 갈등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적인 태도가 심리적 독립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 독립을 위한 요소는 자기 개발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공부하며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독립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는 그동안 미뤄왔던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분은 난생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서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걸기도 하고 어떤 분은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익혀 인터넷으로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며 삶의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우리를 더욱 활기차고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는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정신적으로 독립적이라 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에 힘쓰고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 정신적인 영역까지 포함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등산이나 조깅으로 활력을 얻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몸을 돌보는 것은 독립적인 삶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들을 찾아볼까요? 먼저 성공 사례입니다. 30대 초반부터 노후를 계획하고 꾸준히 재테크를 해온 김영애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매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연금저축펀드와 해외 주식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접 거주하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비교적 작은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월세 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주거 비용을 절감하고 추가 수입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은퇴 전부터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주 3일 봉사 겸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소일거리를 통해 생활비를 보태고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가끔 맛있는 식사를 사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씨의 노후는 철저한 재정적 준비와 적극적인 자기 개발, 그리고 건강한 사회 활동이 어우러진 독립적인 삶의 좋은 예시입니다. 다른 성공 사례로는 은퇴 후 자신의 기술을 활용한 박철수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얻은 기술과 노하우를 은퇴 후에도 살렸습니다. 퇴직 전부터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고 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작은 공업사나 스타트업의 기술 자문 프리랜서로 일주일에 2 내지 3일 정도 출근하며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고액의 수입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계속 발휘하며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더불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의 끈을 놓지 않은 덕분에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필요 없이 당당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가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실패 사례를 통해 우리가 피해야 할 점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준비 부족으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 이성호 씨의 사례입니다. 이 씨는 젊은 시절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과도한 소비 습관으로 인해 은퇴 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결국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기꺼이 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망가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은퇴 후에도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는 최명숙 씨의 경우입니다. 최 씨는 은퇴를 앞두고 무리하게 상가 투자를 했다가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대출 이자 부담만 커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한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대출 원리금과 이자는 최 씨의 노년을 옥죄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진 재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은퇴 전 부채를 청산하고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 소홀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입니다. 김미영 씨는 젊은 시절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특별한 운동도 하지 않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아졌고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었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고 결국 이 역시 자녀들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건강은 모든 행복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정 준비와 확고한 심리적 독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노후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의 응원 속에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는 멋진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